내가 몇십 년 전에 산에 가서 숲속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늘지고 햇빛은 있었는데 아주 맑은 날에 숲속에 머리카락이 백발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게 나무에 이렇게 있죠. 걸쳐 있었어요. 길이가 한 50cm 가까이 되는 제법 긴 머리. 그걸로 볼 때 여자의 머리다. 할머니의 머리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 할머니가 다녀왔는데 바람이 부는데 그 머리가 그 나무에 붙어서 그렇게 오래 있을 수는 없고 그거 잠깐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흔들려요. 이거 바람도 안 부는데 흔들려서 재밌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꿈틀거려요. 사는 것처럼. 그 순간 깜짝 놀랐지. 귀신 붙은 털인가 하고 알고 봤더니 이게 생물이에요. 살아있어. 그래서 깜짝 놀라고 너무 신기해갖고 막대기로 이렇게 잡았더니 늘어지고 이렇게 비틀고 꼬부라지고 그러더라. 병에다가 살짝 넣었지. 그랬더니 병으로 다행히 들어갔어. 그 다음에 뚜껑 닫아놨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서 이 벌레는 벌써 죽었고 뚜껑 닫아놨으니까 공기가 안 통하니까 열어놓으면 나올까봐 징그러워서 실벌레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로부터 몇 달 있다가 뉴스에 나와요. 요즘에 산에 괴상한 생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고생물이 나오더라고. 요놈이 벌레를 잡는데 실로 칭칭 감아갖고 가만히 있으니까 벌레가 막 움직일 때 이거는 계속 감기고 하다가 벌레가 죽으니까 이제 이거는 이 벌레는 지구상의 벌레고 만들어진 지는 수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놈이 수억 년 살았다는 게 아니라 수억 년 전에 그런 생물이 지구상에 출현해가지고 옛날 3억 년 전에는 삼엽충이라고 하는 벌레 바다에 사는 조개 비슷하게 생긴 뭐가 있었죠. 그건 몇억 년을 지구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멸종했고 생물계는 참 복잡해요. 지금 지상에 남아있는 게 900만 종류가 있고 그 옛날에는 9천만 종류의 생물들이 지상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이건 종교적인 거지. 신이 다 만들었다. 못 만들어요. 만들 필요도 없고. 그런 실벌레 뭐하러 만들어? 그냥 생태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종들은 진화하고 어떤 종들은 퇴화, 나중에 멸종. 실벌레에 관계되는 거는 그 이후엔 못 봤는데 그것이 어떤 뱀도 잡아먹는다고 하더군요. 칭칭 감아서 하여튼 무서운 옛날에는 바퀴가 있는 생물이 있었어요.
굴러다니는 거지, 걷는 게 아니라. 그게 지상에 딱 한 종류가 있었다가 소멸했어요. 최근에 어떤 여우를 멸종한 거를 과학자들이 DNA를 마침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로 복원시켜서 멸종된 생물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들은 지구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현상이지. 이거에 뭐 단군이 만들었다, 무슨 부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인간의 지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냉정하게 그런 생물군들이 지구 생태계에서 있구나. 참 신기하다. 얼마 많은, 그리고 인류는 만들어진 지 50만 년밖에 안 됐죠. 50만 년 돼서 이것이 현재는 인류가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인류는 지성이 많이 발달한 반면 인격은 별로 발달을 안 했거나 퇴보했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8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인류 사회에 전체를 묶는 사랑의 힘은 아주 적어요. 그렇게 되면 어디서 터져도 터져서 결국 인류는 단결이 안 되죠. 지금 이 터져나가는 걸 겨우겨우 만들어 놓고 있어요. 각종 협약이니 법이니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데 그걸로는 오래 못 가죠. 지구가 인간이 만든 핵무기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멸종할 가능성은 아주 많아요. 그 인간은 지능만 발전했어요. 최근에는 지구 밖 생물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어요. 중국의 그 천궁이라고 하는 우주 정류장, 거기에 박테리아가 발견됐는데 지구에는 없는 박테리아예요. 그 박테리아가 뭐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이러스의 1000배에서 1500 정도 배 정도로 크고, 이 박테리아는 군집을 이루면서 적을 상대로 했을 때 스크럼을 짜요. 그러니까 협동을 하죠. 협동을 하고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집단이 어느 쪽으로 가야 살 확률이 있느냐 해서 집단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은 우리 인류가 대이동하는 거하고 닮았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신경도 없고 뇌도 없어요. 신경도 없고 뇌도 없는데 생명체로서 서로 연합을 하죠. 연합을 하고 알맞게 단체 행동을 하는데, 내가 이게 박테리아 얘기를 뭐하러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거기서 본받을 내용이 있어서, 그 박테리아는 그 안에 이탈자들이 있어요. 열심히 싸움하는데 게을러갖고 방관하면서, 그러고 식량을 구할 때도 맨 뒤에 붙어서 따라가서 얻어먹고, 이런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박테리아는 그거를 집어내요. 집어내가지고 왕따를 시켜요. 저놈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저놈 옆에 있다가는 유사시에
협력이 안 될 테니까 제 옆엔 가지 말자 해서 한쪽에 박테리아가 몰리고 그거는 이렇게 왕따를 당해서 떨어져요. 그거는 집단이 살아가는데 매우 불리하죠. 결국은 그 박테리아는 소멸되고 자손을 번식하는데 불리하죠. 그렇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았어요. 그 미움도 받고 또 이렇게 편을 짜가지고 이제 이지매라고 그러나요? 왕따를 주고 그러한 종자들은 아직도 살아남아서 지구가 핵전쟁이 나든 뭐 기근이 오든 병이 나든 그래도 박테리아는 살아남아요. 그거는 지금 38억 년 정도 지구에서 살았죠. 그것이 우주 공간에서 최근에 발견된 그 박테리아는 우주라고 하는 데가 거기는 산소도 없고 방사능이 아주 심하게 쏘여요. 사람은 그런 데 노출되면 금방 죽죠. 그 방사능을 견디고 그런 종자들이 이제 나왔는데 우주 미생물이 지금 26종류가 발견이 됐어요. 화성 탐사선에서도 그게 나왔고 지구 생물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행성 간에 거기에 생물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의 정체는 지금 당국에서 비밀리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구에 살던 생물이 우주로 뛰쳐나가서 진화해서 적응한 건지 그 진공에서 저절로 생긴지는 몰라요. 그건 이제 과학자들이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 지구는 1평방미터당 1억 마리의 생물이 있어요. 지하 20km까지 생명계가 이렇게 있죠. 이 생명계는 그 생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는 그거는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게 있고 또 주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론이 있어요. 이 결론만 간단히 얘기해 주고 이제 나중에 이걸 다시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줄 건데 우주라고 하는 데는 생물이 태어나지 않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물질의 자발적 조직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질은 최소 작용의 원리, 그러니까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화되는 거예요. 생명은 똑같은 크기를 가진 물질보다 오래 살아요. 도망다니고 위험으로부터 먹을 걸 갖고 바람이 오면 숨고 그러면서 우주에 존재하는데 생명은 물질 그냥 생명 아닌 무생물보다 유리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발생하는 건데 그걸 연구하는 사람 일리아 프레고진 예를 들면 이 생물은 엔트로피 증대 법칙에 역행하는 존재지요. 그런 것에 의해서 생명은 탄생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탄생이 됐어요. 우리 자연계에 신경계가 만들어진 지는 5억 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35억 년 동안은
생물은 많이 있었지만 신경이 없는 그런 생물들이 존재했죠. 그것이 이제 신경이 만들어져요. 그것도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안 만들어질 수 없는 발생압이 작용해요. 그거를 일컬어서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성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있죠. 그 면역 체계보다 더 고차원적인 생명 유지 체계가 있어요. 이게 항상성이에요. 이 우리 우주는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도 우주 항상성이 존재했어요. 그것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주는 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누가 있으라 해서 있다 이게 아니에요. 우주가 안 생기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생겼어요. 그리고 물질이 있고 나서는 항상성의 힘이 계속 작용해서 생물로 진화가 돼요. 우주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물질은 생명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뭐 신이 코에다 바람을 넣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물질이라는 것은 생물이 되려고 하는 본연의 성질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을 항상성 혹은 발현 구조인데, 우리 지구에 생물이 만들어질 때는 처음에는 그냥 물질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떠다니고 이러던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존재 효율이 생겨요. 그래서 무생물보다는 더 존재가 길게 갈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면서 자기 조직화를 이룩하지요. 그게 생물이에요. 그리고 인간도 생물이에요. 지금 인간에 필적할 만한 생물은 지구상에 없어요. 뭐 뱀이 인간 물어 죽이고 이런 건 하지만 결국은 인간이 이기죠. 공룡시대 때는 인간이 도망만 다녔는데 이 우주에서 반물질 덩어리가 시베리아에 떨어져가지고 지구상을 2억 년 동안 돌아다니는 공룡이 하루아침 사이에 멸종을 했죠. 이거는 자연 현상이에요. 폼페이에는 화산이 폭발해서 도시 전체가 멸망했어요. 그거를 신이 노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인간의 지성이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자연의 비밀을 찾아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 감정이 개입하면 안 돼요. 냉정한 이성으로서 사물을 규명을 해야 돼요. 유교에서는 경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물의 이치를 규명함, 경물. 경물을 하게 되면 암이 지극해져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무슨 전설, 의인화, 신화 이런 걸 다 떠나서 순수하게 지구의 물이 왜 우주로 안 나가느냐? 과학이에요. 잡아당겨서. 오로지 과학적인 걸로 사물을 연결해야 돼요. 경물, 그 연구라고 그래요. 요즘 과학적인 말로. 그러면 암이 지극해진다. 치지. 경물치지. 그러면 인간의 뜻이 성실해진다.
성실해진다라는 거. 보이스피싱으로 살아가는 놈들은 성실한 인간이 아니죠. 그런 인간들은 삶의 방식, 목표가 악해요.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뭐 좋게 말하면 불쌍하기도 하죠. 경물치지, 그 다음에 의성, 뜻이 성실하다. 착해지려고 마음먹는 성의가 있다. 의성이라고 그래요. 그 결과 마음이 올바르게 변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올바르면 행동가짐이 옳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 행동이 옳으면 가정을 꾸몄을 때 가정을 잘 다스려요. 애들을 교육시킨다든지 이렇게 후세를 만들어 나가고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서로 가정을 다스린다. 그러한 힘들이 모여서 나라가 잘 다스려져요. 나쁜 놈이 많으면 나라는 언제가 붕괴가 돼요. 이 공자님은 썩은 나무로 썩은 흙으로 벽을 바를 수가 없다. 인간이 썩어 있으면 사회는 언제고 붕괴가 돼요. 이거는 자멸하는 거지요. 누가 구름 타고 와가지고 벌 주는 게 아니에요. 기소당하고 천벌 내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멸하는 거예요. 우주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돼 있어요. 경물치지 의성정심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 평천하라는 건 지구에 평화가 온다. 평화가 오면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요. 그런데 이제 영화가 끝이 있듯이 이제 그만 살아 끝. 자, 이제 그동안 성적표 가지고 너는 지옥, 너는 천국 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지구가 자멸하거나 계속 살아남거나 앞으로 지구인이 10,00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지구인들이 매우 위험하죠. 자, 이제 문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동물의 경우 그 실벌레 거기에는 영혼이 없다고 봐야죠. 흑인은 영혼이 있어요. 개도 영혼이 있는데 데카르트는 개는 영혼이 없다 해서 발길로 탁 차고 깽 그러면 그가 자동으로 깽 소리가 나는 거지 영혼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건 데카르트의 오류예요. 데카르트는 좌표계를 만들고 최고의 과학자긴 한데 편견이 있었어요. 우리의 뇌 속에는 뇌를 관장하는 시스템이 있죠. 우리 의식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의식이 좀 많이 발달하면 영성이라는 게 생겨나는데 영성은 좀 이따 얘기하고 의식이라는 거는 내가 존재하는 거를 내가 봐요. 내가 아는 거를 내가 나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보는 놈을 또 보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뇌 속에는 작은 인간이 살고 있다. 이걸 이제 호흡은 크루즈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에서. 좀 단순한 개념인데
우리 뇌를 지배하는 작은 소인이 있다. 호문크루즈는 그거를 인간의 그 엄밀히 말하면 잡념이긴 한데, 잡념이긴 하지만 그게 있으면은 참 편해요. 우리의 의식이 도대체 뭐냐 하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를 보고 있다. 나는 어렸을 때 6살 무렵에 내가 나를 보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매우 신기했죠. 다락방 같은 데서 내 몸 전체를 보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것을 영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제 과학을 공부하다 봤더니, 이거는, 호문크루즈라고 하는 뇌에서 갖고 있는 어떤 환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형수의 남동생, 그놈은 항상 FBI가 자기를 쫓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이지. 이거 치료 방법은 간단해요. 패면 돼, 그냥. 병원에 가둬놓고 밥도 안 주고. 너 그딴 소리 할래? 하면 또 FBI 얘기하면 또 어떤 어린애가 학교에서 자기 친구가 하고 애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애가 선생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제가 왜 다쳤는지 알아요. 교통사고잖아. 교통사고의 이유를 저는 안다고요. 뭔데? 하늘에 있는 우리 오빠가 저놈을 교통사고 나게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야? 우리 오빠는 옛날에 죽었지만 하늘에서 나를 지켜줘요. 얘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이제 미친 거예요. 과대망상. 그걸 애들한테 수시로 자랑하고 다니는 건 니네들 나 걸리면 우리 오빠가 니네들 없애버린다라는 걸 겁을 주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신이 됐든 자기를 지키는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작은 소인 혹은 그거를 왕세포라고 얘기도 했어요. 과학자들이 뇌를 다 뒤져보니까 왕세포는 없다. 또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거, 양심이라고 하는 건 과학적으로는 없어요. 의학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감정어예요. 그것을 과학인 양심이라는 게 현미경하에 혹은 뇌 속의 어떤 시스템으로 존재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공자가 말하는 각종 도도, 인의의 또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인간의 인격, 혹은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았을 때는 십계명 이런 등등은 우리 인류가 과거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필요사항들을 모은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된다. 강간하면 안 된다. 사기치면 안 된다. 죄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될까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건데 그거를 간추려요. 그래서 히브리족은 10개, 또 단군족은 320개, 어디는 이런 식으로 덕목이에요. 그걸 덕목이라고 그래요. 덕목은 하늘이 만든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질서, 최소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최소선은 이제 법의 개념인데, 최소선도 못 갖추면은, 그거는 제재를 가해야죠. 우리가, 사형을 제도가 옳으냐, 그러냐, 이거 많이 논쟁을 해요. 본인이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또 인간이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느냐, 이거 다 허망한 잡념들이에요. 사형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학 개념이에요. 법의 개념이 아니에요. 종을 해치는 존재는 소고시킨다. 남북전쟁 때 미국 그 군인들이 탈영을 해요. 탈영을 하면은 잡아 체포해가지고 지휘관이 사형시켜라 하면 그냥 사형되는 거예요. 전시에는 무조건 지휘관이 정하면 죽는데, 이 잡힌 놈이 나 싸우다 죽게 해달라, 용감하게 적진에 뛰어들어서 전방에 쓰고 죽게 해달라. 지휘관이 안 돼. 사형시켜라 하면 그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총살을 시켜요. 그거는 그 사람이 불쌍하긴 하죠. 그렇지만 왜 사형을 시킬까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지. 그건 군대라고 하는 지상 목표 하에 존재하는 규율이에요.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도 다 최소선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식을 용서하는 건 좋아요. 또 자기 자식 아니더라도 왕이 사면을 시킨다, 대통령이. 이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극악무도한 그 범인을 제거하는 거는 그 사람 죄에 대한 징계 내지 복수가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에요. 그리고 도덕이라는 거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회에서 배우고 기록한 것을 모음집에서 엑기스만 추려가지고 도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역에서는 그 도덕도 원리가 있어요. 사회과학적으로 보면은 그냥 경험에 의해서 도둑질하면 안 되겠구나, 살인하면 안 되겠구나, 남의 집 불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쭉 만들어요. 근데 불내지 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 빼버리고 엑기스 몇 가지만 계명으로 만들고, 공자는 인의의 지신 5개로 추렸고, 주역에서는 천진삼재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존재의 조건이 있어요. 천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도덕, 하늘의 원리. 하늘의 원리는 뭘까요? 절대 다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법칙이에요. 섭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천진삼재, 지에는 자기 이익,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모든
생물들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남의 몸뚱이를 먹으면서 사는 종류 많아요. 호랑이, 사자도 농사 안 져요. 아무 권리도 없이 아무나 가서 눈에 걸리면 잡아먹고 그래요. 그 실벌레도 아무나 칭칭 감아서 죽이고. 이 생물계는 서로 싸움하고 그렇죠. 이거를 천진삼재의 지, 각 개인의 부득이한 행위, 지, 이익. 오늘날 사회로 말하자면 돈이에요. 명예, 직위 뭐 이런 것들이 다 천진삼재의 지에 들어가요. 도를 닦는다, 신앙이다 이런 좀 더 고상하게 올라가는 건 천이라고 그래요. 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이라는 거는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만약에 인간이 태어나면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이 될 대로 되라. 니네들 능력 있는 놈이 잡아먹고 잘 도망 다니고. 자, 도둑질한 놈은 나쁜 놈이에요. 남의 거 뺏으는데. 도둑 당한 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도둑질한 놈이 나쁘죠. 그렇지만 남의 나라를 뺏었다. 이거는 뺏긴 놈이 더 나빠요. 남의 나라를 뺏는 거는 이제 소위 약육강식이죠. 센 놈이 약한 놈을 가서 지배하는 거. 사자가 토끼 잡는 거하고 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략해서 지배하는 거. 이거는 동물이 말하자면 먹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천지인삼재 중에 지혜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해져야 돼요. 나라 뺏기면 안 돼요. 나라 뺏기니까 친해 나라 백성들, 여자들이 다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남자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지켜야지. 고향을 지키고 지네 마을의 여자를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뺏겨요. 뺏게 되면은 주권이 뺏기니까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손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걸 못해요. 권리를 다 박탈당하는 거죠. 뺏어간 놈만 갖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뺏긴 놈이 더 나쁘지. 자, 그리고 용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어떤 여자가 음란한 짓을 해서 군중이 모여서 막 돌팔매질을 할 때 거기에 예수가 딱 등장해가지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있으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군중이 해산했죠. 죄는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갓길을 차로 운행하면 나쁜 놈이죠. 그런데 갓길을 누가 가고 있다고 해서 차를 앞에다 갖고 있다 막아갖고 위험하게. 그러면 차가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죠. 막았으니까. 그럼 물러나고 또 가려고 그러면 또 막고. 갓길 운행하는 놈보다 그 막는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층간소음도 권리가 있다고 해서 시끄러우면 안 된다는 건 좋아요. 그건 뭐 그렇다고 조금 바스락거렸다고 금방 올라와가지고 나 어느 사무실에 갔는데 의자를 그러다가 어디에 쿵 부딪히니까 막 거기 사무장이 막 깜짝 놀라갖고 부들부들 떨어요. 이거 층간소음이라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갖고 그거 의자 갖다가 패내기 쳤어요. 오라 그래. 그거 기다려봐야죠. 소리가 나면. 지속적으로 그러냐. 오늘만 그러냐. 오늘 손님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
매일 그러냐? 그러면 올라가서 이거 이렇게 됐는데, 얘기 우주의 플리스 하고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죠. 좀 조용히 주시소. 그렇지만 바스락 끓는다고 올라오고, 총 들고 올라와요. 그거 차 타고 가는데 조금 바빠갖고 빨리 가면 그놈이 총 들고 쫓아와서 10km로 쫓아와서 죽인 사건도 있잖아요. 인간이 너무나 남을 벌 주고 싶어 해요. 그거는 이제 프로이드가 분석을 했죠. 남을 벌 줌으로 인해서 자기는 죄로부터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 남의 벌 주는. 그리고 이 우주라는 것도 지옥이 있으면 이 인간들이 무서워서 죄를 안 저지르게 되겠지만 지옥이라는 게 없는 게 더 나아요. 자발적으로 인간이 선해져야지 명령에 의해서 선해지면 안 돼요. 못 배워요. 그냥 영원히. 그래서 나중에는 애들 기르는 것도 그거예요. 엄마가 하지 말랬어. 지금 50된 사람이 생각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엄마가 하지 말랬던 거라서 아직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 않아요. 이렇게 판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인격은 생기지 않아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양심이라는 거는 의학적 개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좋은 일을 찾아가는 그 행위를 철학적으로 양심이라고 이름 붙인 거지. 우리 뇌 속에 양심 점검 장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있어도 문제예요. 그거 고장나면 양심이 없어지잖아요. 실제로 법 집행자들이 사회에서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불쌍하다. 불쌍하고 뇌가 잘못된 거지 그 사람이 행위가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다. 못 배우고 가난하고 생긴 게 그래서 죄를 진 거다. 그 말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누가 탈영해가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군인들이 다 아직 젊은 애들인데 헌병이 끌고 갈 때 걸어가질 않아요. 그냥 질질질 끌려가요. 21살 난 애가. 그러고 총탄이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면서 애는 엄마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성인의 입장에서 용서해줘도 돼요. 그러나 그 용서는 좋지만 군대는 유지가 안 되죠. 군대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작은 불쌍함은 감안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사정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게 적용시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디에 적용을 할 때는 적지적소에 적당히 적용해야지. 인간은 사랑으로 무조건 용서한다 하면 지구는 혼란으로 와서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용서를 해야죠. 자, 이제 천진 중에 인의 개념을 얘기할게요. 인의 개념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천보다 지보다 더 중요한 게 인이에요. 인이라는 거는 매우 어려워요. 인이라는 거는 이제 영성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은 유리처럼 맑은 게 아니라 돌덩이처럼 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철학자, 과학자, 논리학자들이 인간의 지성을 이제 유명한 그 중국어 방이라고 하는 문제를 내고 적당히 알맞는 대답만 하면은 지성이 있는 것이다. 그 안에 중국인이 있든 없든 무슨 말을 했는데 중국말로 했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제대로 나오면 그놈은 지성입니다. 그거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컴퓨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는 인간이 없어도 다 인공지능이 대답하고 그렇게 되죠. 그럼 인간이 뭐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영성이라는 게 나와요. 개가 영성이 없다는 건 분명해요. 고양이는 더 없어요. 까치도 마찬가지예요. 까치는 고양이보다 지능은 높지만 영성하고 달라요.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디서 영성이 발현되느냐? 아인슈타인이 영성이 높으냐? 그거 아니에요. 영성과 지성은 별개의 요소예요. 자, 우리가 1인칭 하면은 나를 지칭하고 2인칭은 나의 상대인 너. 그 다음에 3인칭, 그 밖. 나는 영어를 제때 배우지 못해서 안현필이라는 선생이 쓴 영어 실력 기초, 영어 5, 6, 일체 이거 거기에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 이런 거를 했더니 참 쉽더라고요. 아주 어렵게 그걸 조직적으로 해서 겨우 영어를 익혔는데 1인칭 인간이 있어요. 2인칭이 안 돼요. 그거를 사랑을 모르는 놈이다, 의리가 없다, 어떻게 말해도 좋지만 아무튼 1인칭만 있고 2인칭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테리아 시절에 거기에서도 1인칭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 후손들이 남아가지고 혹은 그건 유전적 소질이지만 진화가 어느 정도 되면은 영성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경계가 어느 정도 발달하면 뇌가 나오고 뇌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영성이 발현돼요. 즉, 그 사람을 관장하는 게 뇌가 아니라 이제는 영혼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데카르트는 우리의 영혼이 소음과선에 그 소음과선이라는 아주 작은 5cm 정도 되는 공간이 뒷골에 있어요. 거기에 영혼이 앉아있다. 운전석이다. 그런데 펜로즈라고 하는 수학자, 이 사람은 아주 기가 막힌 최고의 수학자예요. 천재 중에 천재인 펜로즈도 인간의 영혼을 공부를 했어요. 연구했죠. 우주는 트위스터라고 하는 어떤 작은 입자가 우주 전체를 만들었다. 그거는 힉스 입자를 얘기하는 건데 좀 모양이 있어서 어떤 그거를 끼워 맞추면 시간 공간이 다 나오는 이 펜로즈가 우리의 영혼은 축색 돌기에서 육체와 즉 뇌와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아요. 데카르트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높은 펜로즈의 이론이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펜로주의 이론을 좋아했어요. 운전석이 있어서 지배한다고 하면 참 쉽죠. 근데 영혼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축색돌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 거죠. 신경이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런 데 와서 이렇게 꼬여가지고 시냅스 하나당 10만 개까지 연결이 돼요. 우리 뇌는 1000조 개의 조합을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발현이 되는데, 그 발현되는 거는 과학적으로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하지요. 의식은 통합이다. 그런 건데, 하여튼 뭐 과학적 용어로 따질 필요도 없이 2인칭이 돼야 한다는 거. 3인칭이면 더 좋죠. 나 말고 누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매개하는 건 뭐 사랑이라도 좋고 질서라도 좋고 좋지만, 결과적으로 1인칭 인간이냐 2인칭 인간이냐 다인칭 인간이냐. 다인칭 인간일 때 소위 영성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철들었다라는 게, 내 같은 경우를 보면 나는 어려서 매우 총명해서 10대 초반에 이미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다, 뭐 소립자 물리학이다, 수학이다 아주 많이 알았어요. 학교 수학 선생이 내 근처에는 안 왔어요. 그런데 나는 뭐가 문제였냐면 철이 안 들었어요. 즉 2인칭으로 발전을 못하고 1인칭에 오래 머물렀죠. 자, 내가 만난 어떤 사람은 부자고 서울대 나오고 외국 유학 갔다 와서 국회의원도 몇 번 하고 장관도 됐어요. 아주 교양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하고 만났을 때 나는 이 새끼는 영성이 없구나, 그렇게 판단해요. 아주 교양이 있어서 누가 말하면 척척 받아서 교양 있게, 누가 막 열을 올려도 침착하게 하고 다 좋아요. 근데 이놈은 남을 향해서 지가 농담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남이 말하면 거기에 끄떡끄떡하고 뭐 그렇지 하고, 이렇게 소위 이제 침대 축구라 그래요. 축구로 말하자면 관심이 없어요. 침대 축구보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쌍스럽게 얘기하면 콧구멍죽이라고 그래요. 콧구멍 파고 있는 거예요. 한가하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아쉬운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신사예요. 교양 있고. 그 새끼하고 마주 앉으면 남는 게 없어요. 대화가 아닌 거예요. 만남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술상을 차리든 밥상을 차리든 열심히 잘 먹어요. 누가 말하면 그렇다고 그러고, 뭐 자기한테 물으면 간단히 말 이렇게 척척 처리해내고, 그냥 지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어요.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놈은 남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거. 관심이 없다라는 거, 그거 우주가 망해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얘기해 줄게요.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구원해 주니까 그 조건으로 가서 따르고 믿고 빌고 별거 다 해요. 그런데 인간에서 조금 격을 높여서 인류라고 합시다. 인간이 구원당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거 말고
인류 전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 세상에 종교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선의를 베풀어서 야 이런 게 있으니까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남의 죄를 대신하지도 않고 남에 대한 사랑도 형식적이에요. 1인칭 인간이 구원받고 있는 보증수표로서 보험을 들어놓는 게 종교예요. 노자는 인의출 대도패, 사랑이니 의인이 이런 게 나오면서 큰 도는 폐지됐다. 큰 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천지인삼재의 인의 뜻이에요. 연합, 함께 간다. 우리 인류는 그게 깨져서 끊임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죠. 특히 우리 민족은 이해심이 적고 지능만 높아서 단군 이래로 5년마다 한 번씩 100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사랑이다. 많은 성인이 얘기했고 사랑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먹을 거 주고 친절하고 이게 아니라 1인칭에서 2인칭, 내가 아닌 우리로 발전.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보면은 영성을 느껴요. 저놈하고 나하고 만났다. 제주도에 어떤 여인 하나 말이 많죠. 엄청 많아요. 너무 많죠. 누가 저래서 어떻게 고치냐. 뇌가 2인칭이, 그러니까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남 앞에서 말하는 행복으로 사는 거예요. 남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안 따져요. 그 여자가 자기는 가곡을 공부하고 잘한다고 그러고 가곡이든 뭐든 2인칭이 안 되는 여자예요. 남과 그러지 말고 자기 장점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나는 누구하고 마주했을 때 남이 말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카트에서 나의 주도권으로 바꾸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고 나라 망해요. 내가 최근에 이제 제주도 갔다 와서 그 여자를 보고 왔는데 옛날 몇 년 전에부터 말 많이 하지 말아라. 말이라는 건 남을 배려해야 돼요. 남이 흥미가 있어야 하느냐, 또 흥미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무 오래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관심을 보였느냐, 무엇인가 남한테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남을한테 웃기는 얘기 잘하는 사람, 이거 착한 사람이에요. 농담 이해도 못하고 한참 만에 웃어요. 그것도 정신 나간 놈이에요. 교양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최소선으로서 갖춘다. 법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거죠. 그리고 대개 교양이 교수들, 특히 교수들은 교양이 있어요. 배운 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교수들이 교양은 있으나 2인칭이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2인칭으로 발돋움해야 되고, 말이라고 하는 거 내가 남의 권리를 뺏고
흥미가 있든 없든 그냥 난 말한다, 넌 들어라.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벌레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가 왕년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줄 알아요. 강의장에 들어 누워가지고 그런다고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아닌 사람 많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먼저 인간이 돼야 돼요. 인간이 된다라는 거는 어떤 게 선한 건지는 모를지언정 남을 위해서 뭔가 좀 기여하고 배려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시작이에요. 이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목표의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제 아무리 과학자고 뭐 아는 게 많아도 이 도학에서는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비결인 줄 아는데 깨달음은 정보가 아니에요. 인간하고 조화를 이룩하지 못하는 사람은 책을 10,000권을 읽든 100,000 권을 읽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건 인간하고 어떻게 지낼 것이냐. 친구 아예 없는 사람 있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알아서 쓰고 친구 무슨 필요해. 나중에 외로워서 막 찌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열심히 인간을 만나고 인간을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것도 없이 2인칭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천진삼재 2는 3인칭을 말하는 거예요. 단둘이 지네가 친구고 애인이고 하면 둘이 화합이 되죠. 그것이 제3의 인간한테까지 합쳐서 3이 되면은 인류가 살아남아요. 그리고 인간 이상으로 진화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니까 신의 은총에 의해서 무한 행복을 누리면 그런 상을 받으면 되지 뭘 더 뭐가 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공부한다고 공자가 되겠어요? 참 정신 나간 놈이야. 공자보다도 더 높은 신도 될 수 있어요. 인간은 자기를 이렇게 한정시키지 말고 합리적으로 끊임없이 영원히 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다. 함께 가는 것이다. 인간을 잘 알게 되면 나중에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인간을 모르면 그것은 그 지식이 확산돼서 함축성을 갖지 못하게 돼요. 이게 너무 복잡해서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인간 사랑하자. 그리고 생각은 괴상망당한 생각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살면 된다. 다음번에는 이제 숲의 정령이 있느냐, 숲의 정령에 관해서 귀신 붙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많다면 이것도 얘기하고자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